기아 타이거즈가 또다시 부상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선발진의 한 축을 맡은 윤영철 선수가 팔꿈치 인대 수술을 받게 되면서 1년 이상 마운드를 떠나게 됐다라는 거. 이게 토미존 수술, 결국에는 이 투수에게 있어서는 긴 공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상이 찾아오고 말았는데, 시즌 초반 부진을 겪었습니다만 재정비를 거쳐서 이제 5월 초에 1군에 복귀를 했죠. 지난달 8일 하나전에서 2이닝 사실점 이후에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고요. 정밀 검진 결과 왼쪽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손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초기 재활 후에 재검 계획이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토미존 수술을 또 결정하게 됐는데, 참 기아 입장에서는 너무 안 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윤영철 선수 시즌 초반의 부진이 결국에는 이 팔꿈치 쪽 인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가 팔꿈치 부상이다. 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55km를 던지는 예를 들어서 안우진 선수와 130km 초중반을 던지는 윤영철 선수는 똑같은 힘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 스피드가 느리다고 해서 팔에 무리가 안 간다? 절대 아니죠. 그거는 아닌 거죠. 윤영철 선수는 스피드의 맥스가 그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 것일 뿐인 거지, 똑같은 힘을 다 전해서 던지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공이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는 전혀 아닙니다. 네,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 몸에 문제가 생겨서 시즌 초반부터 좀 부진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때부터 조기 발견해가지고 구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의논을 하는 게 더 맞았죠. 이걸 참고 던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안 좋아졌다는 거는, 이거는 판단 미스인 것 같고, 그렇죠. 좀 부진하면서 또 부상까지 오다 보니까 또 재검을 또 해보니까 이런 또 손상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됐던 것 같고, 지금 급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10년 이상 기아 마운드에서 공을 던져야 될 선수이기 때문에 재활보다는 손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술을 선택한 거는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윤영철 선수 다음 달 4일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미나미 공제병원에서 팔꿈치 인대 재건수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 수술 이제 지난해 이의리 선수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완전 회복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거, 여러분들께서는 토미존 수술도 이미 또 잘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기록이요, 13경기 50이닝 2승 7패 평균 자책점 5.58에서 멈추게 됐는데, 이범호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대 손상 정도가 50% 수준이라 재활보다 수술이 낫다고 판단했다. 언젠가 해야 할 수술이라면 차라리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즌 복귀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인대 손상이 확인이 됐을 때 PRP 주사 이런 거 이제 맞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이제 재활을 통해서 이제 복귀를 노리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주치의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요거는 수술하는 게 좋겠다, 혹은 이제 재활로도 충분히 더 추가 손상 없이 던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범호 감독은 더 긴 미래를 좀 본 것 같긴 합니다. 옵션을 줍니다. 그 의사들은, 전문의 이제 주치의들은 옵션을 줘요. 재활을 했을 때와 수술 없이 재활을 했을 때,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 선택을 하라고 이제 줍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몫인데, 재활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수술하는 게 좀 깔끔하지 않겠어요? 본인도 괜히 재활을 만약에 한 3, 4개월 했는데 또 재발을 하면은 그때 가서 수술하면 또 시간이 또 그렇게 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깨끗하게 수술해서 좀 더 건강한 팔로 좀 회복이 돼서 던진다는 게 선수한테는 더 바람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취드님, 저희 한국 투수들 보면 유난히 부상이 잦은데요, 일본이나 대만 리그는 왜 더 빨리 던지면서도 부상이 많지 않을까요? KBO 리그 문제일까 하셨는데, 이거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요즘엔 다 투수 부상은 어느 리그나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으로 구속 혁명이 또 일어나면서 구속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제 영향이 또 크게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토미존 수술이랑, 그러니까 팔꿈치 인대 재건술이랑 유의미한 그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그러니까 이게 또 늘어나면은 요것도 이제 많이 늘어난다. 이게 구속이 빨라지는, 구속이 이제 유일하게 이제 팔꿈치 수술과 좀
빈도와 영향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KBO 리그도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구속이 좀 많이 빨라졌고 또 뭐 메이저리그, 대만 야구, 일본 야구 할 것 없이 이제 구속이 이제 빨라지다 보니까 이 팔꿈치 부상 왜 우리나라만 많은 거 같냐? 요거는 아마 이제 갈매기님께서 우리나라 소식을 더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요즘 이제 이 부상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런 얘기들 정말 그 코치들 사이에서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세대가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저보다 이제 그 한 10년 윗세대 선배들도 계시고 네. 오히려 이제 저보다 이제 밑에 세대 80년대생 이제 지도자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릴 때 이제 해오던 그 시스템이 조금 다르긴 해요. 저희 때 보면은 그런 얘기들 해요. 저희 세대랑 저희 바로 윗세대 선배들도 옛날에 햄스트링이라는 부상이 있었냐? 라는 얘기를 해요. 돌이켜 보면은 맨 뜀박질 훈련만 했던 거야. 우리 그때는 역기를 들고 무거운 기구를 들지 않았던 시대. 오히려 그때는 오히려 그런 부상들이 더 많지는 않았다. 근데 그때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죠. 그럼 그때는 술 먹고 잠 안 자고 맨날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런 얘기하면 요즘은 선수들이 술 거의 입에도 안 돼요. 그렇죠. 관리 잘하잖아요. 네, 엄청 관리해요. 운동도 엄청 해요. 선수들이. 다만 이제 그때처럼 뭐 이렇게 뭐 기구나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좋은 시대는 아닌데 지금은 너무나도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운동들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왜냐면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본인들이 네. 하시기에.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구단도 그렇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그 심도 있게 한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고민을 다 같이 진짜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투수들의 공도 빨라지고 또 지금 그 공을 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야구가 발전하는 방향이 결국에는 이제 장타를 더 많이 치는 방향, 혹은 이제 투수는 삼진을 더 많이 잡는 방향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투수는 구속이 빨라지기 위해서 몸에 좀 한계까지 좀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고, 타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빨라진 공을 또 치기 위해서 혹은 이제 홈런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웨이트까지 하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좀 몸이 예전에는 좀 이런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널널하게 해도 막 부상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이제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막 이렇게 점점 야구가 더 빨라지고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하가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마 시절에 어릴 적부터의 훈련 시스템, 스타일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아마 시절에는 훈련을 많이 했죠. 이게 몸이 뱄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치까지 훈련량을 끌어올려서 훈련을 하다 보니 네네네. 프로에 가서도 훈련량으로 인해서 뭔가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학업과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그렇죠. 아마추어 시스템이다 보니까 훈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시합 때 성과를 내야 프로에 진출하고 뭐 앞에 이제 미래가 보이다 보니까 네. 없는 시간을 짬을 내서 어떻게 해서라도 몸을 만들어서 경기는 치르고 있지만 다시 프로에 와서 훈련을 하려면은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훈련 양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뭐 이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어린 선수들의 부상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 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원인이 사실은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가지가 뭐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총체적으로 또 어떤 문제들이 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윤영철 선수도 사실은 이제 긴 재활 기간에 또 이제 돌입하게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도 올 시즌 또 한 명의 이 부상자가 더 추가되고 말았는데요. 곽도규,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 또 잦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윤영철 선수까지 장기 이탈 명단에 오르면서 남은 시즌 선발진 운영에도 큰 타격이 또 불가피해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해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부상자들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시즌 내내 이렇게 달려갈만 하면, 좀 이제 추진력을 받을만 하면 이렇게 발목을 잡히는 경우들이 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 1군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의 구단마다 엔트리 수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이제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KBO가 경기 출전에 대한 등록 선수를 늘린다는 게 아니라 구단들마다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만약에 80명이다라고 네. 하면은 한 40명에서 45명 정도를 뭐 1군 엔트리에서 쓸 수 있을 선수로 분류를 좀 해놓죠. 그러면서 엔트리가 만약에 30명이면 나머지 이제 10명 정도 되는 숫자는 2군에서 계속해서 경기를 통해서 감각을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뭐 이렇게 이제 운영들 대부분 하고 있는데 요걸 구단마다 조금 더 늘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상자가 계속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구단 운영 방식에도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엔트리를 좀 늘리는 거는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메이저리그는 그렇게 선수 풀이 또 이제 넓은데도 이제 26인인데 사실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또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이제 로스터를 한 30인? 30인 좀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이게 좀 저는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좋죠. 늘리면 늘릴수록 근데 좋긴 걱정된다. 한데. 저 근데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 하셨잖아요, 위원님. 근데 30명 되면은 투수 교체 더 많아지고 그쵸. 이닝 쪼개기 더 많아지고 이럴 것 내가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걱정이기는 하고. 네. 또 하나는 등록 수가 너무 많아서 1군에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 선수를 제가 볼 때는 일주일 동안 한 경기도 못 나가는 선수들 그럴 수도 분명히 있겠다. 나와요. 네. 그렇게 되면 선수한테도 안 좋아. 정말 안 좋거든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딱 이 적합한 숫자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가 있는 거죠. 너무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로스터 확대는 또 이제 구단들의 지출 증가로도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을 하는 게 9월자로 5명의 엔트리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때 되면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9월에서 좀 앞당긴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좀 가능할 그렇죠. 것 같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에 어쨌든 이런 부상 악령에도 불구하고 지금 5위 살얼음판 같은 경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1경기 차이로 5위인데 KT와도 지금 6위죠. 반경기 차. NC와도 한 경기 차니까 아직까지 뭐 NC 많이 올라왔네요. 안심할 때는 아니죠. 지금 최근에 3연승 거두면서 NC도 이제 5할 승률을 회복을 했으니까 끝까지 좀 가봐야지 이 5위 자리 한 자리에 또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